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조영단입니다. 오늘 치주재단을 통해서 여러분께 치주질환과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낱낱이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주질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치주 조직이 뭔지, 치주 질환이 뭔지, 그다음 치주 질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이러한 치료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뽑아야 됐을 때 요즘은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플란트도 아플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 질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뭐냐? 치주는 뭐냐? 치아는 당연히 다들 아실 거예요. 씹어 드시니까. 치주는 뭐냐? 잇몸 똑같은 얘기냐? 입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이렇게 치아와 잇몸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치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이제 씹어 드시는 요 치아 부분이고요. 치아 주변 조직을 우리가 치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잇몸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선홍빛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코랄 핑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건강한 잇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뼈도 건강해요. 치과 가시면은 이렇게 엑스레이를 전체 보는 엑스레이를 찍으실 텐데요. 치아 주변에 있는 뼈들도 짱짱하게 있습니다. 치주 조직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치아가 있고요. 치아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조직들을 우리는 치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을 벌렸을 때 치아 옆에 있는 잇몸, 치은, 징지바라고 하는 이 부분이 대표적인 치주 조직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잇몸 아래쪽에 치아 뿌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이 뼈, 치조골도 치주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이 치조골과 치아 뿌리 사이에 있는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 치주인대라는 부분도 치주 조직에 해당을 합니다. 치주라고 하면은요, 치아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아 주변이 입을 벌렸을 때 보이는 거는 잇몸, 치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치주 조직은 잇몸과 잇몸 밑에 있는 치조골, 치아와 뼈 사이에 있는 치주인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치과를 가게 되면은요, 치아, 치주 조직, 이 모든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과 처음에 갔을 때 어떤 걸 하십니까? 체어에 앉아서 치과 의사분이 입 안을 들여다 보시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 촬영을 하잖아요. 엑스레이는 왜 찍어야 됩니까? 뭘 보기 위해서 찍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치아는 이렇게 우리가 입을 벌리면 볼 수 있어요. 잇몸도 볼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입 밑에 있는 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 우리가 그냥 볼 수 없어요. 자,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요, 단단한 부분은 하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단단한 부분, 치아, 그 다음에 치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뼈,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부드러운 조직, 연조직, 즉 잇몸,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 상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엑스레이 방사선 촬영은 단단한 거를 보기 위해서 치과에서 찍는 거고 필수적인 거다. 치과 오셔서 저는 그냥 입 앞만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엑스레이 안 찍을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치과 의사들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이제 엑스레이 촬영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주 조직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항상 기본이 되는 게 요 꼬챙이 같은 거를 들고 치아와 잇몸 사이 이렇게 눌러봅니다. 건강한 잇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 잇몸 자체가 건강하고 탱탱하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요 눈금이 이렇게 있는 게 3mm 정도 됩니다. 자, 이 3mm 이내까지만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치아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서 이 잇몸이 느슨해지고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뼈까지 녹게 되면은요, 줄줄줄줄 깊게 들어가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염증이 있는 잇몸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이 들어갈수록 밑에 있는 뼈가 많이 녹았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왜 아픈데 왜 눌러? 이러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프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찔러보고 눌러보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치주 질환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생기나요? 자, 2019년 이후에 다빈도 상병 통계 1위를 하고 있는 질환은 치주 질환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2019년 이후에 다빈도 상병 통계 1위는 코비드 관련된 질환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시대적인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역병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를 한다면 2019년부터 이제 상병 통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질환이 치주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질환은 감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감기는 급성 기관지염이라고 하는 상병명이 있는데요. 그 전에는 급성 기관지염이라고 하는 감기였지만 지금은 1등은 치주 질환입니다. 자, 왜 2019년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코비드 19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다녔죠. 마스크를 끼고 다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내가 몰랐던 나의 입냄새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치과를 가서 스케일링이라도 하자라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치석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이제 스케일링 하게 되고 잇몸 치료 필요하면은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1년에 한 번 급여 스케일링이 이제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오셔서 스케일링을 합니다. 환자분들은 1년에 한 번만 치과를 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내원하셔서 스케일링 하시고 치과 검진 받으시는 거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노인 인구가 증가하죠. 100세 시대죠.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자, 노인 인구 증가하면서 이제 구강 질환도 함께 증가를 합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몸이 이제 소모가 되면서 구강 부분에 있어서도 질환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주 질환 유병률은 똑같이 증가를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중장년층에 있어서도 치주염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치주 질환 유병률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치주 질환 잇몸 케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의 한 30대 정도까지는 건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염증에 취약해져요. 그죠? 그러면서 치은염, 치주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구강 청소, 양치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신 경우에 있어서도 젊은 나이에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환자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약한 경우, 면역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도 나이 상관없이 좀 이른 나이에 치주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경우에는요, 잇몸이 탄탄해요. 양치를 해도 피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에 점몰이라고 하는 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이런 구조들이 있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밖에 있는 잇몸과 안에 있는 잇몸을 연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잇몸이 짱짱하다, 탄탄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양치를 제대로 안 했어요. 치태, 치석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잇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치은염, 진지바이티스라고 하는 건데요. 양치를 할 때 피가 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했을 때 주변 잇몸이 선홍색이 아니라 붉은색을 띠어요. 그러면은 치은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은염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스케일링만 해줘도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역적이란 얘기죠. 하지만 이 치은염 상태에서 우리가 간과를 하고 우리가 양치를 했는데 피가 났어요. 피 나니까 심각하네, 치과 달려가자. 아주 좋은 자세인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면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뼈에까지 염증이 이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뼈는 가만히 있을까요? 뼈가 녹아버려요. 뼈가 녹으면은요, 치족을 흡수가 되죠. 뼈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구조에서 봤을 때 뼈 위에 잇몸이 이렇게 놓이죠. 카페트처럼 놓여요. 저는 환자분들이 오면은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치아뼈는 이 바닥이에요. 위에 놓이는 카페트입니다. 밑에 있는 바닥이 꺼지면 카페트는 따라 내려가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그때서는 이제 수긍을 하시는데, 자, 밑에 있는 뼈인 치조골이 녹게 되면은요, 잇몸 따라 내려가죠. 그러면은
이때는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다 보이게 돼요. 치은 퇴축이라고 합니다. 치은염 상태에서 치료가 되면 치료라기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스케일링 정도만 해줘도 다시 건강한 상태로 갈 수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치료되지 않으면은 주변에 있는 뼈까지 위협을 시키면서 치주염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치조골 흡수가 되면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당연히 문제죠. 치아 주변의 뼈, 치조골은요, 치아를 잡고 있습니다. 이 뼈가 녹게 되면은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치아는 흔들리죠. 이 치아가 흔들리게 되면은 나중에 씹을 힘까지 없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뽑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엔 치아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건 거죠. 이 모든 거를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이 세균입니다. 이 세균은 이 치태 또는 치석이라고 하는 형태로 치아 주변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치태라고 하는 건 아주 부드러워요. 뭐 음식물이나 세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건데요. 양치만으로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양치만 잘해주셔도 치태는 없어요. 자, 이 치태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요, 치석, 단단한 돌이 됩니다. 집에서 아무리 양치해도 제거가 안 됩니다. 치과 오셔서 제거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치태에서 어떻게 치석이 만들어집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입 안은 항상 침, 살라이바가 있죠. 그죠? 타액이 있습니다. 이 타액 안에 돌을 만드는 성분들이 있어요. 칼슘, 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치태에 쌓이게 되면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돌이 되는 겁니다. 치석, 이 많이 쌓이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아래 앞니, 안쪽, 혀가 닿이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 거울을 보시고 이 안쪽에 노란색 치석이 많다라고 하면 바로 치과 달려가셔서 스케일링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치태든 치석이든 만들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치은염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건드리면은 약간 건드린다 라고 하는 건 칫솔질 할 때 피가 좀 난다 이런 정도거든요. 자, 이렇게 치석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분들, 자, 이러면서 잇몸 주변이 빨간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스케일링 한번 하고 나면은요, 말짱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치은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보거든요. 눌러봤을 때 여기 염증이 있으면 쑥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를 빼게 되면은요, 바로 피가 쭉 나요. 이런 경우는 치은염이고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치은염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치주염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치주염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있어요. 자, 7가지 증상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얼른 지금 치과 달려가셔야 됩니다. 자, 양치할 때 피가 나요. 잇몸이 부어요. 자, 잇몸 들뜬 느낌이 나고 욱신욱신해요. 자, 입에서 냄새 나요. 치아가 흔들리고요. 갑자기 치아 사이가 벌어져요. 갑자기란 건 사실 없어요. 자, 잇몸이 내려가요. 이것도 갑자기 잇몸이 내려가요. 이러시는데 갑자기라는 건 사실 치주 질환에 있어서 흔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서 점점 발전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를 발견을 하셨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말해줍니다. 양치할 때 피나고요. 잇몸이 부어있고요. 땡땡 부어있죠. 잇몸 들떴어요. 부어있기 때문에 들뜬 느낌이 들죠. 아프죠. 욱신욱신하죠. 자, 냄새 납니다. 그죠? 안에서부터 고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냄새 나고 치태, 치석 이런 것들 다 붙어 있잖아요. 냄새 안 날 수가 없죠. 다 세균인데요. 치아를 잡아주는 힘인 뼈가 녹았기 때문에 치아 흔들려요. 자, 치아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치아를 잡아주는 힘이 짱짱했던 힘이 없어지면은요, 치아는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요. 그럼 치아 사이가 벌어져요. 자, 위에 있는 치아는 내려오고요. 밑에 있는 치아는 솟아올라요. 자, 그러면서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뼈가 내려가니까 바닥인 뼈가 내려가면 카페트 당연히 따라 내려가죠. 잇몸이 내려갑니다. 자, 잇몸 내려가면 어때요? 치아 뿌리 드러나니까 시려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시면 당장 치과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보통 치주염이라고 하면 옛날 말로 이제 풍치라고 하죠. 그죠? 바람만 불어도 이가 시리다. 그죠? 치은염과 치주염을 진단하는 우리 치과 의사들의 기준은요, 치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치조골이 녹았냐 안 녹았냐를 보는 겁니다. 즉 잇몸에만 국한된 염증은 치은염, 잇몸에만 국한된 염증이 아니라 뼈까지 내려간 염증이다. 치주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건강한 잇몸 코랄 핑크 엑스레이 찍었을 때 뼈가 짱짱합니다. 하지만 치주염 환자분 보면은요, 뿔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죠? 치아 사이에 구멍이 있죠. 이 치아는 하다못해 줄줄줄 내려왔어요.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죠?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힘이 없으니까 치아가 줄줄 내려와요. 치아 주변에 뭔가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죠.
그죠? 이런 치주염 환자분들은 얼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주 질환 발생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요, 결론적으로는 치아 주변에, 입 안에 있는 구강 세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구강 세균이 이제 우리가 양치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입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증식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어떤 독소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얘네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디펜스 메커니즘을 발동을 시킵니다. 자, 발동을 시켰을 때 우리 몸인 숙주와 이 미생물 간의 상호작용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괜찮아요. 우리가 지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거죠. 이 염증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면역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치조골을 녹일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치아 주변의 뼈가 녹게 되는 거죠. 자, 치아 주변 뼈가 녹게 되면은 결국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뽑을 수밖에 없죠. 만성 구강 질환, 만성이라고 많이 붙이는데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급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질환들이 많아요. 특히나 치주 질환은 더 그렇습니다. 갑자기 피가 나요, 피만 나요, 이런 주소로 치과에 오시는 분은 좀 적어요. 갑자기 이가 흔들렸어요. 갑자기라고 하시는데 치주 질환에 있어서는 갑자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만성 구강 질환은 3S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S는 S가 3개예요. 조용한, 사일런트, 사회적인, 소셜. 자, 예방 가능한, 셀프 톨러러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조용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안 아파요, 별로. 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욱신욱신했다가 몸 컨디션이 괜찮아지면 좀 괜찮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에서 밑에 있는 뼈는 쭉 내려가요. 자, 이러한 질환은요, 우리가 예방 가능해요. 어떻게? 평소에 잘 닦으면 되고요. 치과 잘 내원하셔서 항상 체크 받으시는 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